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남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보니 그 시절 오빠는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엄마 또한 말 그대로 성실함의 결정체였어요. 그 시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셨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셨거든요. 그 덕에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배골지 않고 무탈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오빠는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공부에 뜻이 없다는 말로 엄마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오빠가 어느 공장에 취업했다는 말을 듣던 날 밤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던 그 울음은 아마도 말 못할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겠지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며 휴무날도 잘 쉬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제 학원 정보까지 꼼꼼히 알아봐 등록시켜줄 정도로 동생인 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4살 차이의 그 거리에서 오빠는 늘 한 걸음 앞에서 저를 끌어줬으니까요.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엄마가 평소 말하던 그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엄마와 함께 동네 은행에 들렀을 때 유리창 너머 정돈된 유니폼을 입은 은행원을 바라보던 엄마가 문득 말을 꺼냈거든요. 이 은행에서 일하려면 엄청 좋은 대학 나와야겠지? 글쎄, 아무래도 그렇겠지. 우리 현미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들어가면 소원이었겠다. 반듯한 명찰 달고 일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 엄마랑 오빠가 돈 벌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넌 꼭 대학 가서 저렇게 살아. 현석이도 저런이라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 잘못 만나서 자기 꿈도 못 펼치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리던 엄마의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엄마에게는 유리창 너머의 은행원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로 인해 그게 제 목표가 되었고 결국 엄마의 꿈을 제가 이루게 되었어요. 출근 첫날 유리창 너머로 한박웃음을 지으며 하염없이 저를 바라보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히 웃던 모습, 그리고 매일 아침 제 유니폼을 정성껏 다려주시며 행복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시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잘 맞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엄마가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리곤 했으니까요. 은행을 다니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바로 오빠의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입사 후 매달 생활비를 엄마에게 드렸지만 사치가 심한 편이 아니다 보니 모은 돈이 꽤 되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던 오빠에게 조심스레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현금카드랑 비밀번호야. 이 돈이랑 오빠가 모은 돈으로 집 마련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됐으니까 넣어뒀다가 너 결혼할 때 쓰도록 해. 오빠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 학원비랑 대학 등록금 전부 내줬잖아. 그때 오빠가 흘린 땀 잃어버린 시간, 그건 돈으로도 못 갚겠지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평생 집 하나 없이 떠들어다녔잖아. 앞으로 태어날 조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받아줘. 그래야 나도 죄책감을 내려놓고 살지.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빠가 조용히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그동안 모은 돈과 제 돈을 합해서 생애 첫 집을 장만했고 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정이 많고 밝은 사람이었기에 오빠 곁에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그 무렵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곤 했으니까요. 오빠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부터 매일 새벽같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도 얼굴에는 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민준이와 다영이가 태어나면서 올케 언니는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단란하고 보기 좋았는지 모른답니다. 무엇보다도 올케 언니는 엄마와 제게도 참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중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어느 날 정말 꿈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던 그즈음 엄마와 오빠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떠났던 그 여행에서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세 사람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어요. 그날의 비극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입안 가득 모래를 씹는 듯한 무력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꿈속에서 되살아나 저를 괴롭히곤 한답니다. 사고 이후 세상에 남겨진 건 어린 조카 둘과 저뿐이었어요. 물론 올케 언니의 친정 식구들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들이 조카들을 돌볼 여력은 안 되었기에 제가 조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저는 결혼을 해본 적도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말 그대로 생초보였으니까요.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눈물이 났고 조카들이 울면 저도 따라 울었으니 멘붕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살면 또 사라진다는 말,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진리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결혼도 못하고 조카를 키운다며 팔자가 애달프다고 대놓고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만약 민준이와 다영이가 없었더라면 과연 제가 그 깊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녁 무렵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찬을 꺼내놓고 달려오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꼬무, 우리가 밥 차려놨어. 그 초롱초롱한 눈 속에는 감히 헤아리기도 힘든 저보다 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기에 두 아이를 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있던 슬픔이 거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어요.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은 아이들의 숨결 속에서 매일같이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게 벌써 한참 전 일이랍니다. 어리기만 하던 민준이와 다영이가 어느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며 명문대 법대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그 교통사고로 제가 변호사를 찾아다니던 것을 기억한 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다영이도 차근차근 공부하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어요. 사람들 입에서 참 잘 자랐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냈다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엄마와 오빠 부부는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고마워하고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무심코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올케 언니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도 없이 그저 서럽게 우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올라 함께 울다가 잠에서 깼는데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더니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지만 민준이와 다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다 제 얼굴빛만 봐도 눈치를 챌 만큼 섬세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꿈을 꾼 후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자취를 하던 민준이가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맨날 바쁘다고 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시간을 다 냈어? 제가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묻자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빠도 고모랑 다영이는 부러워야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혹시 돈 필요해서 온 건 아니지? 돈 필요하면 바로바로 고모한테 말하고. 제가 눈치를 보며 묻자 민준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모, 저 이래봬도 변호사예요.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매달 적금도 잘 들어가고 있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그럼 너 좋아하는 해물찜이라도 해놨을 텐데.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민준이 손에 이끌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민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고모, 사실은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 진지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5달 정도 됐어요. 길다고는 못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고모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날따라 민준이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벌써 저렇게 커서 결혼하겠다고 하네 라며 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놀랍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여자친구가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평범한 인상에 화려한 말솜씨도 특별히 꾸민 옷차림도 아니었지만 곁에 앉은 민준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과일 접시를 앞에 두고는 조심스럽게 사과에 포크를 꽂아 민준이 입에 넣어주거나 식탁 의자에 앉을 때도 먼저 의자를 꺼내줬어요. 조용한 손짓 하나, 다정한 눈길 하나가 민준이를 많이 아끼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문득 조금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건 흔히 봤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는 듯 했으니까요. 민준이 여자친구가 인사를 마치고 둘이 집을 나서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다영이에게 제가 무심히 말을 건넸어요. 난 남자가 의자 빼주는 건 자주 봤어도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보네. 요즘에는 그런 게 유행이니?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오빠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지 알 것 같아. 오빠 이상형이 현모양처거든. 딱 그 이미지더라고. 조용하고 살가운 사람. 하긴 예전부터 내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니들이랑 얼굴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밤늦게 들어오곤 했으니까 니들 입장에서는 많이 외롭긴 했겠네.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다영이가 이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모는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고모 없었으면 우리들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세상에서 고모가 제일 좋아. 다영이가 한참이나 제 품에 안겨 있었는데요. 민준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만 다영이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처럼 제게는 아이 같기만 했어요. 가족을 잃고 다시 웃게 된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준 두 아이들을 보며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여자친구,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 처음 마주한 상견례는 생각보다 무던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말대로 좋은 분들 같다라는 말에 저도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 안사돈이 민준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연락을 해왔어요. 그 말끝에서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밀려왔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부인한 채 약속한 날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고 카페에 도착하니 예비사돈 두 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어색한 공기를 가르며 예비 안사돈이 본론을 꺼냈어요. 저희한테 자식은 희정이 하나뿐이에요. 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투에서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고모님은 아이를 안 낳아보셔서 아마도 우리 마음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말의 순간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속으로 수만 가지 말이 떠올랐지만 그냥 삼켰는데요. 무례함은 한순간이고 그저 민준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예비 안사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희정이가 결혼을 한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민준이에게 학가를 제안했어요. 저희 집이 넓어서 같이 살아도 얼굴 보기 어려울 정도라 불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학가를요? 예. 근데 민준이가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고모님이 지금껏 키워주셨는데 학가를 하려면 고모님과 해야 맞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도 아닌 고모님과 학가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한순간 말을 잃었는데요. 어딘가 먼 데서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묘한 싸늘함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고모님이 민준이를 좀 설득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말은 안 들어도 고모님 말은 들을 것 같아서요. 뭘 설득해 달라고 하는 건지요? 그냥 결혼하고 민준이 네 인생 살아라. 그 한마디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랑 학가하는 게 좋겠다는 말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지만 대놓고 말해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그리고 듣자 하니까 민준이가 결혼 전에 고모님께 차를 사드리려고 돈을 따로 모았던 모양입니다. 민준이가요? 요즘 차를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시부모 챙기기도 힘든데 고모님을 향한 효심이 그러면 우리 딸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멍에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예비 안사돈 입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차 저희가 사드릴 테니까 앞으로 민준이와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차 한 대 값으로 고모와 조카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흘러나왔거든요.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던 찰나 기막힌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정말로 두 분이 저한테 차를 사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질문에 두 사람 표정이 순간 확 밝아졌습니다.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던 것인지 안도의 웃음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럼요. 민준이만 잘 설득해 주신다면 그까지 차 정도야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좀 비싼데 괜찮을까요? 근데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요. 예? 그럼요. 저희도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웃으며 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아는 딜러가 있는데 지금 가도 되는지 연락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두 사람과 함께 자동차 영업소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 다소 웅장한 외관의 수입차 전시장 앞에서 그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수입차 매장이잖아요. 고모님이 타던 차 종류 그대로 사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만 차를 삽니다. 예? 여기서만요? 일단 들어가시죠. 말없이 따라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잔뜩 무거워 보였습니다. 영업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쏜살같이 달려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럼요. 저번 달에도 사모님 소개로 차를 2대나 팔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소개해 준 거죠. 저번에 왔던 분들 부동산 쪽 큰 손이니까 잘 잡아야 해요. 그분들 덕분에 저도 꽤 많이 벌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 차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바꾸시게요? 나는 바꿀 생각이 없는데 이분들이 굳이 사주시겠다고 하길래 같이 왔어요. 이번에는 SUV로 한번 타볼까 해요. 직원이 알겠다고 하며 차량을 안내하는 사이 두 사람은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는데요. 이내 가격을 들은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예비 안 싸더니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 가격은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민준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변호사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도 보상도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딸 말로는 고모님이 사시는 집도 작다던데 정말로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늘도 차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나섰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VVIP 고객님이십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런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제가 열심히 살기도 했고 옛날에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도 많이 배웠고요. 덕분에 지금은 강남에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요. 사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민준이 결혼하면 잠실에 집도 한 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줄 생각이었거든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이 확 커졌습니다. 예? 잠실에 집이요? 진짜 집을 해주실 생각이셨단 말이에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없던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아니, 없던 일이라니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 민준이가 그쪽 딸이랑 결혼한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예비 안사돈이 급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없던 일이라니요. 우리 딸이 민준이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민준이도 우리 딸한테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학과 얘기랑 차 얘기는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위화감이 들까 싶어 그들을 만날 때 제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저를 돈 한 푼 없는 거머리 취급을 하다니요. 제 딴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밤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해주었어요. 그들을 만나기 전 뭔가 느낌이 이상해 녹음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녹음을 해놨는데요. 그 직감은 전에 꿨던 꿈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민준이에게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자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녹음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전에 네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던 것 같지 뭐니.
녹음 내용을 다 들은 민준이가 말없이 눈을 깜빡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소름 끼치네요. 저한테 공을 들였다는 말도 놀랍네요. 일부러 접근했다는 말이잖아요. 민준아, 고모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말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걔랑 결혼하겠다면 앞으로 고모 얼굴은 못 보게 될 거야. 제가 나지막하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고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눈빛 속에는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이의 분노 가득한 눈빛을 본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헤어졌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다음날 민준이 전 여친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잠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조용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계산 끝에 내뱉는 한 줄의 방어였다는 걸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준이와 다영이를 데리고 낙골당을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잔잔했는데요. 두 아이 모두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의젓하게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참 잘 커졌어요. 애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이자마자 순간 사진 속 엄마와 오빠 부부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건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비록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조카들이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